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ETF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. 반도체 ETF 좀 대표적인 뭐 반도체 ETF들 좀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좀 몇 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. 일단은 SFH 그리고 SOXX, 뭐 SEMI 뭐 이런 반도체 ETF들 같은 경우에는 뭐 펜이 어디 갔을까요? 펜이 사라졌네. 네, 어쨌든 뭐 속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. 뭐 SMH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알고 계실 것 같고, 이 세미는 한번 일단 가져와 봤어요. 이번에 좀 상승폭이 컸던 종목이었어가지고 이 세미를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. 이 세미가 이번에 상승폭이 컸던 이유는 브로드컴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. 브로드컴을 좀 높은 비중으로 담고 있어서 세미가 좀 상승폭이 컸고요. 시가총액 순으로 보면은 일단 SMH가 가장 큽니다. 그리고 속스가 그 다음으로 이름 좀 올리고 있고 세미는 상대적으로 작아요. 제가 이전에 그 반도체 ETF 하실 때 웬만하면 그 기준을 몇 개 드렸었거든요. 아마 그 완전 기초 그 영상, 지난주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준을 몇 개 드리기는 했었어요.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시가총액이 그래도 어느 정도, 그래도 최소한 그래도 한 10억 달러 이상 정도 되는 기업, 그 ETF를 좀 보는 게 좋겠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네, 근데 그거의 기준으로 보자면은 이 세미는 조금 작기는 하죠. 네, 근데 ETF가 좀 익숙하지 않고 장기 투자를 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좀 그렇게 그 기준에 따라서 좀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, 좀 그게 아니다, 나는 뭐 ETF를 통해서 좀 짧게 하는 거, 장기 투자가 아니고 그냥 뭐 짧게 하는 거, 뭐 그런 것도 나는 좀 괜찮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시면은 좀 이런 것들도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뭐 USD나 뭐 속스L 이런 그 ETF들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랑 그리고 인버스인 친구들도 조금 가져와 봤어요. 네, 혹시나 또 이제 공격적으로 어떤 그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또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요. 네, 그런 것들 좀 감안을 해서 가지고 와봤고, 이거는 USD 같은 경우에는 2배짜리입니다. 그리고 속스 L 같은 경우에는 3배짜리고요. 속스 S는 인버스입니다. 마이너스 3배. 그러니까 하방에 3배짜리로 베팅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ETF를 처음 좀 접하시는 분들은 굳이 사실 뭐 레버리지나 뭐 뭐 레버리지나 뭐 인버스나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기본적인 ETF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좀 특성이라고 해야 될까요? 한국 사람들의 특성이 조금 변동성 있는 거 좋아하고 되게 좀 마음도 급하고 좀 그렇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 대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레버리지 상품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한다고 해요. 네,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레버리지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굉장히 클 수는 있겠습니다만 3배짜리 얼마나 좋아요. 뭐 3배 더 오르고 이런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? 근데 그래도 좀 처음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의를 해서 변동성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지금은 좀 추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이것도 조금 뭐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요. 그래서 요거는 좀 비교를 했는데, ETF를 비교하는 방법은 이전 완전 기초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. ETF.com이라는 사이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 좀 비교를 해보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. 그래서 일단 지금 가장 큰 반도체 ETF가 SMH랑 속스잖아요. 그래서 요 두 개를 일단은 좀 크게 비교를 해볼까 봐요. 중점적으로. 그래서 그 이후에는 조금 그냥 가볍게 그냥 보고만 넘어갈게요. 일단은 속스랑 SMH를 비교를 하면 SMH가 시가총액이 더 크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. 안에 어떤 비중으로 어떤 기업들을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담고 있느냐, 그리고 이게 수수료율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둘을 비교를 해서 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속스 같은 경우에는 블랙록에서 만든 거고요. 뭐 SMH는 바네크 쪽에서 만든 겁니다. 그리고 비용, 수수료율 같은 경우에는 둘이 좀 비슷해요. 똑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좀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게, 어쨌든 시가총액이 SMH가 더 크니까 조금 더 안정적으로, 그리고 더 많은 규모의 자금들, 거래 대금들이 좀 활발하게 이제 유동성이 있다라는 것들은 좀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반대로 뭐 유동성이 많이 들어오고 좀 규모가 크니까 상대적으로 무거운 반면에 뭐 속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탄력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그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속스가 32개 종목 보유를 하고 있고요. SMH는 26개 정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.
그리고 지금 추종하고 있는 그 인덱스는요. 속스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이제 상장돼 있는 반도체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, 그리고 SMH 같은 경우에는 엠비스 라는 인덱스를 좀 추종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둘 다 이제 시가총액 방식이라고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시가총액이 이제 커질수록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그 영향력 자체가 커지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렇게 좀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고, 지금 뭐 이거는 평균 스프레드, 네, 요거가 퍼센테이지가 좀 나와 있는데, 이 평균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을수록 좋습니다. 네, 요거는 작을수록 좀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런 걸로 따지면 SMH가 조금 더 작죠. 그리고 뭐 평균 볼륨이나 이런 것들은 뭐 비교를 하시면 되고, 이거는 뭐 크게 볼 건 없고. 그리고 최근에 뭐 주가 흐름 이런 것들도 봤는데 일단 SMH가 조금 더 일단 수익률 자체는 좀 좋아요. 그리고 뭐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속스가 지금 엔비디아를 여기서 가장 큰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. 뭐 어떤 종목들을 어떤 비중으로 보유를 하고 있느냐 여기서 사실 투자 포인트가 좀 갈리는데 지금 속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가장 크게 지금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. 9.8% 보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브로드컴이 8.9%대 그리고 이제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 여기를 7.9%대 보유하고 있고요.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를 6%대 이렇게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SMH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를 22.7%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엄청나게 많이 상대적으로 그 속스랑 비교를 하자면은 엔비디아를 좀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. 그 다음으로 이제 TSMC를 13%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. 네,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보면은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훨씬 더 많은 비중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게 SMH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균형 있게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속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요거는 SMH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엔비디아의 어떤 주가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. SMH는. 네,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참고를 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좀 결정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한 좀 관점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아마 선택의 여지가 갈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. 네,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속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뉴욕 증권거래소를 추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네, 근데 이 뉴욕 증권거래소를 추종을 하는 지수다 보니까 그 미국향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. 네, 그래서 뭐 미국 반도체에 좀 집중 투자하고 있는 그런 ETF가 속스고, 뭐 SMH 같은 경우에는 TSMC가 포함이 돼 있는 것부터 좀 확인을 하셨다시피 요거는 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쪽에서 좀 차이가 갈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네, 그래서 그렇게 좀 구분이 되고 있고, 뭐 SMH는 세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이 브로드컴, 비중 자체가 브로드컴이 좀 높기 때문에 최근에 브로드컴이 워낙에 또 시세가 좋았잖아요. 네, 그래서 그 영향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네, 그래서 그런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구성 종목에 따라서도 선택에 좀 길이 갈리고, 그리고 보통은 좀 가장 그 선택하는 포인트로 가장 많이 좀 가져가는 게 수수료율인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운용 보수. 네, 이쪽을 가장 많은 누가 더 비용이 저렴한가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거는 본인이 좀 선택을 하시면 본인 성향이 어떤지 그거에 따라서 선택을 조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요거는 뭐 PER이나 PBR 뭐 이런 것들도 다 계산을 해서 보여주니까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디스트리뷰션 일드라고 해가지고 이거 분배금 관련한 내용들도 있는데 이게 두 개가 있어요. 이게 펜이 없어가지고. 디스트리뷰션 일드랑 그리고 그 이제 우리가 보통 분배금이라고 하는 디바이든드 일드가 이렇게 좀 있습니다. 근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게 디스트리뷰션
디스트리뷰션 일드 같은 경우에는 펀드나 ETF가 그 지급하는 게 배당금뿐만이 아니라 뭐 이자도 있을 거고 뭐 자본 분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. 네,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 요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주식에서 지급하는 배당금만 얘기를 하는 게 요겁니다. 네, 그래서 지금 모든 걸 다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 지금 디스트리뷰션 일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배당금 자체는 SMH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요거는 좀 장단점이 각자마다 좀 있어서 그 장단점 여부를 내가 좀 견딜 수 있을 만한 단점인가? 내가 이거를 좀 패스할 수 있을 만한 단점인가?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뭐 세미 같은 경우에는 뭐 개별 하나만 좀 봐야 돼서 세미는 상대적으로 그 수수료율 자체가 좀 비싸기는 합니다. 그 운용 보수가 좀 비싸기는 해요. 네, 운용 보수가 한 0.7% 정도 되고 조금 비싸죠. 네, 근데 요 안에서 밑에 단에 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엔비디아란 20% 정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브로드컴 비중이 한 15% 정도 됩니다. 그리고 랩리서치나 이런 기업들도 뭐 TSMC도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런 것들도 뭐 참고를 해서 보시면은 좋죠.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좀 딥하게 좀 보신 분들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순으로 이제 선택을 하시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시가총액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 있잖아요. ETF들. 네,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지금은 선택을 하시는 게 아까 앞서 한 것처럼 뭐 셈이나 속스 SMH나 속스 이렇게 좀 비교를 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ETF는 이게 뭐 한국에 상장된 ETF도 아니고 뭐 미국 ETF여서 또 장기 투자를 하실 목적으로 하시는 거라면은 좀 그게 좋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뭐 USD나 뭐 속스엘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니까 요거는 그냥 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면은 USD 같은 경우에는 2배짜리 그리고 속스엘은 3배짜리 ETF입니다. 네, 그리고 운용사는 USD가 프로쉐어즈, 그리고 뭐 속세일 같은 경우에는 디렉션 펀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고 배당률도 있고 비용,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속세일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저렴합니다. 네,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비교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사실 이게 뭐 2배짜리, 3배짜리 비교하기가 단적으로 그냥 딱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근데 어쨌든 최근에는 속세일 자체는 굉장히 좀 인기가 많긴 합니다. 3배짜리. 그거는 최근에 워낙에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고 기술주들에 대한 쏠림 자체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인기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속스L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네, 그런 ETF고요. 그리고 반대로 마이너스 3배짜리 속스 S ETF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도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이거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속스 S는 저기 밑으로 향해 가고 있어요. 속스 L은 지금 이번 연도 뭐 수익률 나쁘지 않은데 속스 S 같은 경우에는 뭐 66% 이렇게 마이너스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은 뭐 인버스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웬만하면 인버스 상품에는 투자를 좀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그거는 하방에 대한 좀 자신감이 확실하다라고 하시면 좋겠지만 웬만하면은 뭐 길게 끌고 가는 거는 인버스는 그렇게 좋지는 못하죠. 그 인버스로 길게 끌고 가서 수익을 내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. 네, 이거는 뭐 그냥 지수도 마찬가지고 뭐 산업도 마찬가지고 네, 좀 그렇습니다. 네, 그래서 일단 좀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그냥 한 SMH 그리고 속스 요 안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요 정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ETF는 앞으로 좀 미국에서 인기가 많은 뭐 테마성 ETF 이런 것들 있잖아요. 뭐 그런 것들도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하고 채권 ETF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소개를 해드릴까 좀 고민을 하고 있어서 네, 이런 것들은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좀 반도체 ETF, 뭐 레버리지 그리고 뭐 인버스 상품에 따라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, 그건 참고해 보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.